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약하게 살기를 거부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겠다는 당신의 의지 선언입니다. 이 깊이 있는 통찰의 길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아무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당신을 가로막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쉽게 빼앗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서 특유의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 약함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심장부였던 피렌체에서 한 남자가 이 냉혹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정치적 혼란과 배신, 암살이 난무하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권력의 본질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선량하게만 행동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 의해 파멸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면 세상이 보상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화한 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담대한 자에게 보상합니다. 밀어붙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구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이유 없이 잔인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존중을 이끌어내는 존재감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인함을 투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 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무해한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짓밟힐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착한 남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누구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현대적 환상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독약과 단검, 배신이 들끓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실 하나를 이해했습니다. 도덕성이란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때만 찬양받는다는 것을. 선함이 힘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버립니다. 가장 목소리 높여 도덕을 외치던 자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배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가 착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단 하나,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하고 순종적이며 무해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빼앗을 때 당신은 저항하지 않겠군요.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결코 미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군주는 결국 왕좌를 잃게 됩니다. 왜일까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한 사람은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정치, 비즈니스,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조차 권력은 선함이 아닌 결단력에 보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누가 앞서 나갑니까? 모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언제 친절해야 하고 언제 냉정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디벨리는 이것을 실용적 미덕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존을 위협받을 때는 도덕을 버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현대 도덕의 거짓말은 간단합니다. 착하게 살면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먹잇감으로 표시하는 낙인일 뿐입니다.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반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는 조용히 경멸당하고 더 나쁘게는 착취당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선한 왕들은 무자비한 경쟁자들에게 전복되었습니다. 적에게 자비를 베푼 장군들은 종종 배신에 직면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 했던 CEO들은 경쟁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균형을 이해하는 이들을 존경했습니다. 미덕의 가면을 쓰면서도 권력의 칼을 줄 줄 아는 사람들. 현대인 역시 같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포식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순수한 이상만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선함을 신성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다면 그것을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빨리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선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악하거나 잔인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혹해 보일지라도 기꺼이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으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시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언제 차갑게 돌아서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당신의 이익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체스판 위의 졸에 불과합니다. 전략적인 사람들은 왕이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당신의 인간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인간성이 당신의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함을 가리는 위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속의 피냄새처럼 당신에게서 그 약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친절한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은 감사함이 아니라 두려움, 야망, 그리고 이기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신이 친절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쓸모가 다하면 그들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거짓되고 비겁하며 탐욕스럽다고 쓴 이유입니다. 그는 인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것입니다. 친절의 대가로 충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배신이 이득이 되는 순간 바로 배신당할 것입니다. 관대함이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가 주는 모든 것을 빼앗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냥하게 구는 것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항상 예라고 말하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할 때 당신은 세상에 자신을 착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이 부서질 때까지 그곳을 누를 것입니다. 정치에서 친절한 통치자는 전복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친절한 경쟁자는 짓밟힙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친절한 사람은 친구, 연인,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친절함은 존경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멸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신뢰할 만한 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두려움은 당신이 그것을 강제할 의지가 있는 한계 속됩니다. 이것은 잔인함을 위해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종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사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이끌어내는 사람, 착한 사람은 공정하게 행동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하고 필요할 때 거절하며 위험이 닥쳤을 때 먼저 공격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망설임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친절함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권력보다 인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일단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눈멀게 약탈하면서 칭찬을 미끼처럼 던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시대는 독약, 암살, 이중거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신은 단검과 함께 오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공을 가로채는 동료, 당신의 인내심을 이용하는 파트너, 당신의 정직함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는 경쟁자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공짜로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수능을 친절함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요하고 전략적이며 망설임 없이 행동할 준비를 하라. 당신에게 이로울 때는 유쾌하게 보이되 당신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단순히 친절한 사람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항상 더 안전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에게 괴물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략가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시끄럽거나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요하고 계산적이며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은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권력은 외양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들에게 미덕 없이 행동해야 할 때조차도 유덕하게 보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관대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의심을 사지 않고 영향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은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분노, 두려움, 야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힘들고 무자비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도 평온해 보이도록 자신을 훈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죄책감에 반응하는 사람은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혼돈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있을 때 냉정한 사람들은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대함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베푸십시오. 호의는 동정심이 아니라 충성심을 사야 합니다. 유용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지십시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정, 돈, 지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의존할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의 권력 아래에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이것은 당신의 기술, 재정,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떤 한 사람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정한 권력은 또한 두려움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거절할 때마다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변명보다 침묵이 종종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정당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두려움과 존경의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감히 그들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배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전에 2번 생각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이 계산되고 의도된 것임을 알 때 그들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것이 냉정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예에 바르며 심지어 상냥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절망이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성에는 보상하지만 배신은 신속하고 조용히 처벌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되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유쾌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는 냉정하며 필요할 때는 위험한 사람이 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에 대해 이야기되는 이야기만을 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 그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통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갑옷이자 무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권력을 줄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을 진실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정직함을 존중해 줄 것이라 믿으며 두려움, 분노,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벌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조금만 밀면 분노로 폭발하고 위협하면 공황에 빠지며 수치심을 주면 무너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그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통치자는 모든 것을 느끼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이 당신을 사용하게 두는 대신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분노는 아껴서 사용하면 상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은 예상보다 오래 유지하면 경쟁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략적인 친절함조차도 당신이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적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기고의 무기처럼 생각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칼을 휘두르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순간까지 칼집에 넣어두었다가 그 순간이 오면 정밀하게 공격합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고통받으면서도 약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너무 늦을 때까지 과소평가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패턴을 파악하면 그것을 깰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침착하게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것들은 당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음 아래 숨겨진 불이 되어 적절한 불꽃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덕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의 책 군주론에서 그는 도덕, 충성, 친절에 대한 환상을 벗겨내고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교훈들은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준비되고 훈련되었으며 위험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부드럽고 예측 가능하며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악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보다는 존경을 명령하며 자신의 감정, 이미지, 침묵을 통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종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이론이 아닌 행동 강령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박수갈채를 갈망하는 사람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둘째, 사랑보다 존경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존경은 힘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 감정을 지배하십시오. 모든 것을 느끼되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보여주십시오. 감정을 야생의 칼부림이 아닌 정밀 타격 무기처럼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넷째,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하십시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식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다섯째, 침묵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불필요한 설명은 당신 갑옷의 균열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입을 열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섯째, 무해하지 말고 유용한 존재가 되십시오. 무해한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유용한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일곱째,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추측하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하십시오. 여덟째, 먼저 이기고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세상은 승리를 용서합니다. 도덕적 설교는 오직 패자에게만 전달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코드입니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 인내,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짓말들 밖으로 나아갈 의지를 요구합니다. 착하게 굴어라, 겸손해라, 공정하게 경쟁해라. 그 규칙들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규칙들을 불태울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경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은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함에서 옵니다.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하십시오. 아무도 위협할 수 없는 삶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아끼고 당신의 움직임은 계산하며 당신의 평판은 강철처럼 날카롭게 만드십시오. 그림자처럼 움직이다가 공격할 때가 되면 망설임 없이 공격하십시오. 르네상스 이탈리아든 현대 세계든 모든 시대에 걸쳐 권력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다른 공허한 자기계발 조언보다 당신을 더 강하게 때렸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착한 사람 연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해한 존재이기를 멈출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